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오늘의 주요 용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 두세 강의를 통해서 층후와 온도풍 그리고 연직 바람 쉬어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배웠고, 제트 기류가 온도풍 관계를 만족하면서 상공의 강한 바람이 온도풍 관계에 의해서 유지되면서 불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우리가 강의 후반부에서 제트와 그 다음에 종관 파동, 고기압, 저기압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배우고, 이 제트의 형태, 상층의 어떤 공기 흐름의 패턴에 따라서 하층의 고기압, 저기압이 생성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소멸되기도 한다는 것을 배워나갈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번 시간에는 제트 기류,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제트 기류가 어떤 형태로 분포되어 있고 그 모양이 어떤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조금 배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트류는 언제 발견되었을까요? 먼저 제트 기류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폭격기 B-29 조종사가 일본 공습을 위해서 태평양 상공을 이렇게 날아가던 중에 굉장히 어떤 튜브와 같은 빠른 공기의 흐름이 이렇게 존재하는 어떤 고도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처음으로 제트 기류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트 기류의 존재 때문에 우리가 동아시아에서 미국으로 갈 때는 굉장히 빨리 갈지라도 미국에서 다시 항공기를 타고 동아시아로 올 때는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2시간 정도 더 딜레이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트 기류가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자, 이 제트 기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vertical wind shear, 그러니까 상공에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부는 그런 형태고, 이것이 남북 방향의 온도 분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지니는 현상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지금 적도 지역부터 극지역까지 고도에 따라서 바람의 분포, 전선대의 분포, 그리고 기단의 분포들에 대해서 나타낸 그림인데요. 잘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우리 북반구에는 아열대 제트와 한대 제트, 그 다음에 극제트, 또 하나의 제트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아열대 제트와 한대 제트, 이 두 개가 기본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먼저 아열대 제트는 사실 한대 제트보다 아열대 제트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바람 세기가 훨씬 더 크고요. 적도 지역의 따뜻한 공기와 중위도 지역의 차가운 공기 사이에서 존재하는 기류고요. 이 제트 기류, 아열대 제트 기류를 경계로 해서 사실은 공기의 덩어리의 성질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쪽 공기 중위도 기단과 열대 기단을 구별하는 그런 어떤 전선대가 상층에서 형성돼서 이제 하층에는 아열대 전선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공기 덩어리의 성질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열대 제트의 상공에는 이제 그 대류 공계면이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트 기류의 바로 상공에 대류권과 성층권을 나누는 항상 대류 공계면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중위도와 극지역 사이에는 요 폴라 프론트라는 굉장히 강력한 전선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극지역이 굉장히 차가운 공기와 중위도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만들어내는 전선면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전선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전선을 따라서 한대 제트가 존재하고요. 한대 제트 마찬가지로 상공에는 대류 공계면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대류 공계면과 대류 공계면 사이에는 중위도 대류 공계면과 적도 대류 공계면 사이에는 굉장한 불연속성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요. 이런
불연속면을 따라서 공기들의 유입이 또 성층권의 공기들이 유입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극지역에는 극전선이라고 하는 더 극지역에 굉장히 차가운 기단, 극기단을 통해서 생성되는 전선이 존재하기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편서풍이 강한 어떤 상공의 바람이 불기도 하는데 그 부분은 이 그림에는 표현은 안 돼 있지만 학자에 따라서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열대 제트와 한대 제트가 이렇게 남북 방향 온도 분포에 따라서 매치가 돼서 항상 제트가 있는 지역에 전선이 있다. 전선이 있는 지역에 남북 방향 온도 경도가 굉장히 커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중위도 종강 규모의 파동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뒷부분에서 이제 폴라 프론트 시오리 같은 것들을 조금 언급을 할 텐데요. 이제 폴라 프론트에서 어떻게 저기압들이 형성이 되는지 라는 것을 배울 텐데요. 이러한 저기압들의 형성되는 원리는 기본적으로 북쪽이 차갑고 남쪽이 따뜻해서 그 공기면에서 경합 불안정이라는 불안정성이 생겨서 발생하는 그런 에디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합 불안정성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상층에서의 제트 기류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에너지 교환을 하면서 성장을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트가 어떤 식으로 생겨 있는가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제트 기류, 그래서 대류 건계면 근처에 형성되는 강한 바람이라는 것을 배웠고요. 이제 근데 이러한 제트 기류는 기본적으로 남북 방향 온도 경도에 따라서 바뀌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남북 방향 온도 경도가 약화되는 여름철과 남북 방향 온도 경도가 강화되는 겨울철이 좀 양상이 다릅니다. 겨울철에는 극지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대륙이 차갑게 콜드해지기 때문에 제트 기류가 남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브트로피컬 제트하고 폴라 제트의 어떤 거리가 굉장히 타이트해지고요. 여름철에는 반대로 이제 극지역의 온도가 따뜻해지기 때문에 온도 경도가 좀 약해져서 바람의 강도도 지금 겨울철 제트 기류에 비해서 굉장히 약합니다. 한 20m/s 맥시멈일 정도로 약화되면서 북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 제트는 북쪽에 있고 겨울철 제트는 상대적으로 남쪽에 있고 여름철 제트는 약하고 겨울철 제트는 강하다. 여기서 말하는 제트는 앞에서 말씀드린 요 폴라 제트를 의미합니다. 한대 제트. 요 제트의 크기 그 특징이 이렇게 잡힌다라는 거 계절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시는 이 그림은 남반구 제트와 북반구 제트의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들고 온 그림인데요. 지금 적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조널 윈드, U 방향 윈드를 그린 그림인데요. 극지역은 북반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보시면 제트의 코어가 마치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남반구는 어떻습니까? 남반구는 뭔가 여기 제트가 하나 있고 길게 이어진 제트가 하나 있고 여기 또 제트가 하나 있죠.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남반구 제트의 경우에는 아열대 제트이거든요. 이것이 아열대 제트와 폴라 제트가 굉장히 구별되게 이렇게 코어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북반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열대 제트하고 폴라 제트가 평균을 내서 기후학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폴라 제트의 존재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여러분들이 기후학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굉장히 북반구 같은 경우에는 대륙 분포나 해양 분포가 복잡하기 때문에 폴라 제트가 존재하긴 존재하되 굉장히 변화무쌍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걸 평균을 해보면 어떨 때는 남쪽에 있다가 어떨 때는 북쪽에 있다가 사행을 하다가 조날하다가 조금 있다가 제가 북극 진동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텐데요. 너무나 변화무쌍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평균을 해보면 사실은 폴라 제트의 형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지 우리가 스냅샷으로 사진으로 이렇게 찍는다거나 일기도상에서 보면 항상 폴라 제트가 어딘가에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남반구와 북반구에 구별되는 차이가 있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제가 앞 강의에서 Z류의 근본 원리는 온도풍 균형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이게 아열대 Z건 한대 Z건 이것은 남북 방향 온도 경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게 바로 Z기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 한대 Z류와 아열대 Z류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라 Z하고 서브트로피컬 Z인데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한대 Z가 훨씬 더 북쪽에서 이제 한 50도, 60도 사이에서 이렇게 불고 있고요. 서브트로피컬 Z는 그 헤들리셀의 끝에서 이렇게 30도 근처에서 굉장히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자,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대 Z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위치에 있지 않고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그렸지만 굉장히 변화무쌍하다. 서브트로피컬 Z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거의 정체되어 있어가지고 시간 평균에도 뚜렷이 나타나고 한대 Z 같은 경우에는 시간 평균하면 그 특징이 다 사라져 버린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한대 Z 같은 경우에는 남북 방향의 사행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때때로 이 한대 Z가 아열대 Z가 이렇게 존재하면 때때로 요 한대 Z가 이렇게 내려와서 서브트로피컬 Z하고 합쳐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합쳐지는 지역이 상당히 고정되어 있는데요. 주로 대륙의 동안, 북미 지역 동안과 그리고 한반도 동쪽이죠. 그러니까는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의 경계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Z가 또 이렇게 합류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한대 Z가 서브트로피컬 Z하고 합류한다는 얘기는 한대 Z가 감싸고 있는 찬 공기가 그 지역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온다는 뜻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서브트로피컬 Z하고 폴라 Z가 합류될 때는 우리나라 지역의 겨울철에는 한파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특징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제로 스냅샷으로 일기도에서 폴라 Z하고 서브트로피컬 Z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면 일기도상에서는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바람이 강한 지역이요. 이렇게 특히 폴라 Z를 따라서는 우리가 앞으로 배워나가겠지만 기본적으로 고저기압을 이 띠를 따라서 발생을 하고 이렇게 어떤 전선 형태로 발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폴라 프론트는 위성 사진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뚜렷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Z류와 폴라 볼텍스 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폴라 볼텍스의 엣지에서 이렇게 Z기류가 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굉장히 폴라 Z가 한대 Z가 변화무쌍하게 움직인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트러프가 형성되는 지역이 상당히 좀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폴라 Z가 이 동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 코스털 트러프라고 하죠. 이걸 코스털 트러프라고 하는데요. 대륙과 해양 사이의 어떤 그런 비열 차이 때문에 이런 Z가 이렇게 남하에서 기본적으로 트러프를 형성하는 모양이 주로 많이 나타나고요. 북미 연안도 마찬가지로 이런 트러프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지역에도 이런 강력한 저기압 센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3개의 Z축이 존재하고요. 폴라 Z가 기본적으로 이러한 저기압들을 중심으로 두고 그 컨터가 밀집되는 지역에서 등풍 속선이 강화되는 그러한 양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주로 제트 스트림이 굉장히 강하게 발달하는 지역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폴라 Z 그리고 폴라 볼텍스 그리고 이러한 정체되어 있는 저기압 발생 지역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일기도를 전체적인 라지 스케일 관점에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이 Z 기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요 Z 기류를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 가지 빠뜨릴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어떤 등풍속선이 나타나는 Z의 입구 지역과 출구 지역에서 굉장히 서로 성격이 다른
여러 가지 2차 순환이 나타난다는 것인데요. 2차 순환이라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동서방향 순환에 대해서 남북 방향으로 뭔가 세컨더리 서큘레이션이라고도 하죠. 순환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제트 기류하고 관련해서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적인 2차 순환이 존재합니다. 먼저 제트 핵을 따라서 제트가 이렇게 굉장히 등풍 속선이 강하게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강하게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제트의 입구 지역, 자 등풍 속성이 이런 식으로 분포되어 있다고 할 때 여기가 이제 제트가 굉장히 강한 지역이고요. 제트 기류가 이런 식으로 코스탈 트러플을 따라서 이렇게 흐른다고 할 때 이 지역이 제트의 입구 지역이라고 하고요. 이 지역을 제트가 빠져나간다고 해서 출구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트의 입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남쪽에서 공기가 상승해서 북쪽에서 이렇게 하강하는 그런 기류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제트의 출구 지역에서는 북쪽에서 상승해서 남쪽에서 하강하는 이러한 흐름이 존재합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세컨더리 서큘레이션 때문에 공기가 상승하는 지역에서는 지면에서 저기압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걸 사이클로제네시스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첫 번째로 처음으로 제트와 하층 저기압을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순환이 왜 생기는지는 또 뒤에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배울 것이고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트 기류가 존재하면 그 제트 기류는 상층에 존재하는 흐름이지만 그것이 이제 하층의 저기압 발달, 예를 들어 이 지역에서는 제트의 출구 지역에서는 북쪽이, 왜냐하면 여기 상승 기류가 있으니까 북쪽이 이제 사이클로제네시스, 저기압이 발달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저고기압의 발달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트 기류의 어떤 흐름이 제트 기류의 이런 위치에 따라서 하층 저기압에 발달되는 지역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트가 지나가는 길을 따라서 굉장히 작은 저기압들이 발달하기도 하고요. 그런 어떤 에너지원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합 불안정 같은 것들을 이해하면서 같이 우리가 다시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제트도 우리가 아까 지난번 강의에 있어서 층후도의 그 유출 지역에서 강수가 활발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트도 여러분들이 일기도를 보실 때 종관적으로 항상 조심해서 보셔야 될 지역이 어디냐면 이런 디플루언트가 되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강하게 바람이 불어오다가 바람이 갑자기 약해진 이런 구역이 있으면 상층에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이제 상층 강제력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에는 지금 상승 운동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 지역에는 하강 운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승 운동이 발생하면서 이 지역은 공기가 발산하는 지역이 되고 여기는 수렴하는 지역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층의 어떤 상승 하강 기류를 제트의 어떤 수평 패턴, 갑자기 이렇게 조밀하다가 확 늘어나는 이런 패턴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이것이 또 하층까지 링크가 된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어떤 기상현상이 발생할 것인가를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준지균 이론을 배우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트 기류와 제트 기류가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할 때 그 서브트로피컬 제트 그리고 폴라 제트 이런 형태로 존재할 때 여러 가지 상층 강제력으로도 또 작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 이제 폴라 볼텍스와 그 한대 제트, 폴라 제트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라 제트의 거동은 굉장히 불규칙하고 변화무쌍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발달해 있는가 아니면 폴라 제트가
약하게 발달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북반구 전체의 일기가 굉장히 달라지는, 양상이 달라지는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과거부터 1940년, 50년 학자들이 이걸 동서지수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폴라제트의 강도를 측정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동서지수라는 것은 한대제트가 강하냐 약하냐를 나타내는 지수고요. 한대제트가 강하려면 북쪽이 저기압이고 남쪽이 고기압이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직윤풍이 일종의 그 폴라제트라는 것도 직윤풍이니까 이러한 북쪽이 찬 공기가 세력이 강하고 저기압이 상층에 강하고 고기압이 적도지에 강해서 직윤풍이 굉장히 강력해야 그 한대제트가 강하겠죠. 이렇게 한대제트가 굉장히 강한 그런 시기를 고지수 시기라고 하고요. 고지수 순환, 고지수 인덱스 시기라고 하고요. 한대제트가 이제 기운을 잃고 굉장히 약해져서 이렇게 사행을 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때는 주로 이제 굉장히 큰 덩어리들의 볼텍스들이 북반구 전역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굉장히 무작위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런 트러프가 나타나는 지역들은 앞에서 이제 우리가 보여드렸듯이 대륙의 동안 코스털 트러프가 존재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굉장히 폴라제트가 약해지는 시기를 약하다고 해서 저지수 시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고지수 순환, 저지수 순환 인덱스를 이렇게 기압차를 이용해서 정의를 해서 분석을 많이 하였습니다. 자,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왼쪽 그림이 고지수 순환, 폴라볼텍스가 굉장히 강하고 폴라제트가 강한 상태라면 여기서 이제 이 순환이 굉장히 변형이 일어나가지고 사행이 심해지고 제트가 약해지는 이 저지수 순환으로 이행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게 어떤 원리로 이게 고지수 순환에서 저지수 순환으로 가는지, 그리고 반드시 이러한 고지수 순환에 있는 폴라 볼텍스가 강한 게 꼭 이런 상태로 가야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신이 없으실 텐데요. 사실은 이 상태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뒤에 강의에서 경합 불안정이라는 얘기들을 이제 배울 텐데요. 경합이라는 것은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그레디언트 T가 0이 아닌, 그래서 북쪽에 찬 공기, 남쪽에 따뜻한 공기가 존재할 때를 의미하는데요. 이 경합이라는 상태 자체가 그 자체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라는 것을 줄차니와 같은 그 기상학자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지수 순환은 그 자체로 이 상태에 계속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 자체가 사실은 이러한 파동들을 만들어내면서 저지수 순환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저지수 순환으로 갔다가 이게 너무 심해지면 컷업이 되면서 이게 다시 이제 고지수 순환으로 복귀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것을 동서지수 순환의 사이클, 로스비파의 사이클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형태로 우리 대기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고지수 순환과 저지수 순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반복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지수 순환의 양상을 정리를 해보면 남쪽에 고기압, 북쪽에 저기압이 존재하고 그 동서성분 바람, 그러니까 폴라제트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북 공기가 잘 섞이지 않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저지수 순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남북 공기가 굉장히 많이 섞이고 있고요.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한파가,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굉장히 더운 공기가 올라와서 날씨가 온화하거나 혹은 폭염이 여름철이라면 폭염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예, 이렇게 지수순환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중위도 기상 특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고지수 순환일 경우 편서풍이 강하기 때문에 파동의 이동이 굉장히 빠르겠죠. 저지수 순환 같은 경우에는 편서풍 흐름이 방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굉장히 느리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 뒤에서 배울 텐데요. 블라킹이라는 현상이 출몰하기도 합니다. 블라킹은 한 지역에서 2주 이상 머무르는
굉장히 강력한 볼텍스가 형성이 되는 것인데요. 이 블라킹의 발생은 주로 이러한 고지수 순환에서 저지수 순환으로 이행됐다가 이것이 컷업이 되면서 한 지역에 머무르는 강력한 고기압이 형성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발생하는 오래 머무르는 정체된 그런 어떤 파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지수 순환, 고지수 순환에 따라서 이제 지역에 따라서 전리고기압, 블라킹, 저지고기압 같은 것들이 발생이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떤 지역은 이상정온, 이상공온 같은 극한 기상들이 나타나게 되므로 이러한 어떤 제트스트림의 사행이 굉장히 우리 극한 기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수순환을 논의를 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겨울철에 어떤 한파 폭설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지수 순환에서 저지수 순환으로 갈 때 Z가 사행이 크다고 했죠. 크는데 한반도 지역은 주로 이렇게 사행이 코스털 트러플을 통해서 이렇게 저기압이 형성되는 지역에 위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서 주로 이제 한파가 발생할 때 우리 그 코스털 트러프가 강화되면서 한파가 발생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주로 저지수 순환일 때 이런 식으로 플로우가 굉장히 정체되어 있을 때 한반도에 주로 이제 폭설이나 한파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수순환을 좀 모니터링을 하면 앞으로 이제 지금 겨울철에 날씨가 굉장히 좋지 않고 뭐 폭설이 온다거나 한파가 온다거나 하는 것을 미리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순환을 정리하면 기본적으로 고지수순환에서 저지수순환으로 왔다 갔다 하고 다시 이렇게 갈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이러한 것들이 심화되면서 저지고기압, 전리저기압이 되면서 굉장히 한 곳에 정체하는 블라킹 형태의 순환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순환이 지금 보시면 저위도의 따뜻한 공기가 고위도로 이동한 셈이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남북방의 온도 경도가 지금 불균형이 해소되면서 다시 이제 어떤 고지수 순환 형태로 돌아가는 그런 형태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서지수 순환이 사실은 어떤 남북 방향의 열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대기의 움직임이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수순환을 나타내는 다른 용어로 북극진동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은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고지수순환은 양의 북극진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저지수순환은 음의 북극진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는 고지수순환은 양의 북극진동, 저지수순환은 음의 북극진동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태는 아까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극진동이 양이었다가 어떨 때는 음이었다가 양이었다 음이었다 하는데요. 이게 북극진동이 양에서 음으로 바뀔 때 약 2주 정도 일반적인 경우라면 한 1주에서 2주 사이에 걸리는데요. 매우 불규칙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어떨 때는 북극진동이 이러한 음의 북극진동 형태에서 막 2주, 3주, 심지어는 한 달 이상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굉장히 강력한 한파가 계속 한반도 지역의 겨울철에 이러한 어떤 저지수, 그러니까 그 음의 북극진동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서 여러분들이 어떤 예보 같은 것들을 할 때 북극진동도 참고지수로 이렇게 지수를 모니터링하면 굉장히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의 예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 예에서는 2012년 1월에 이제 이게 지금 보시고 계시는 시계열이 북극진동 지수라는 것인데요. 보시면 양으로 굉장히 가 있다가 음으로 갔다가 또 양으로 갔다가 이렇게 굉장히 장기간 이렇게 장주기로 이렇게 이 해에는 움직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해는 매우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움직이는데 어떨 때는 굉장히 이렇게 장기간으로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으로 움직일 때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겨울철에 음수가
지금 이제 1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2월 중순까지 거의 한 달 동안 북극 진동이 이런 음으로 존재했는데요. 이럴 때 굉장히 극한 기상이 많이 한반도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양해 북극 진동일 때 일기도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트 기류가 평평하게 존얼 흐름으로 흐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양해 북극 진동일 때는 폴라 볼텍스가 굉장히 이런 식으로 평평하게 흐른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이제 음해 북극 진동인 경우가 이쪽 지역 일기도입니다. 보시면 이런 구간에서 갑자기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제트 기류가 사행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보시면 지금 한반도 주변으로 등풍속선이 강화돼서 서브트로피컬 제트가 굉장히 강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이러한 패턴이 겨울철에 우리 한파, 강력한 한파가 나타나는 전형적인 상층 바람장의 패턴인데요. 폴라 볼텍스와 서브트로피컬 볼텍스가 폴라 볼텍스가 사행을 하면서 우리 한반도 지역에서는 코스털 트러프를 따라서 이런 식으로 서브트로피컬 제트하고 합류가 되면서 굉장히 강력한 그 바람이 불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상층에 굉장히 집중된 바람이 불 때 한반도 지역으로는 상층 한기가 이런 식으로 유입되는 그런 패턴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북극 진동이 음이라고 해서 항상 이런 일기도가 나타나는 건 절대 아니죠. 북극 진동은 굉장히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주로 겨울철에는 한반도 지역 코스털 트러플 중심으로 이런 패턴이 자주 출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북극 진동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이것이 장기간으로 길어진다고 할 때는 굉장히 길게 지속되는 추위가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